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야도녀 박준희 씨 모셨습니다. 박준희 씨는 가수시고요. 네. 그리고 신인 가수들에 대한 음악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이런 분을 모셔놓으면은, 분명히 라이브가 나올 것이다. 음악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상을 깨고 어제에 이어서 2회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작가세요. 그리고 아직 네. 발표되지 않은 신간이지만 이 내용이 살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감한 문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제 그 첫사랑 얘기 들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슴이 시리기도 하고 또 뜨끔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잡고 계시는 이조순 감독님도 이제 신혼이신데 이 첫사랑에 대한 얘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눈빛이요. 네. 그 집중력이 굉장하시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역시 사람들은 네. 다 나름대로 가슴속에 뭐 사연 하나씩은 네. 있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만 이 머리 나쁜 저만 싹 잊어버려서 현실에 충실한 저만 그래도 이렇게 메마른 삶을 그래서 하고 저를 있는데. 초대하셨다면 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한 번 더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의 첫사랑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92세 할머니 이야기를 이어서 가야죠. 아직 안 네네네. 끝난 거군요. 그게 프롤로그였군요. 네, 아직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알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네. 지난 얘기를 해드리면요. 때는 병원에서 한 병원에 할머니가 계십니다. 네. 할머니가 두 우두커니 계신데 거기에 어떤 작가가 찾아옵니다. 그 작가가 바로 제 옆에 있는 박준희 작가고요. 네. 작가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있으시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잠깐 머뭇머뭇 하시다가 입을 열고 계신데 그 얘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어느 교회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성가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아픈 경험, 몸을 빼앗긴 아픈 경험, 네, 네.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원치 않는 가고, 분하고 또 결혼을 예. 하시고, 네, 또 학대를 당하셔서 네. 또 이혼까지 하시고, 네, 그리고 66세가 돼서 딸아이, 미국으로 시집간 딸아이에게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첫사랑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우시면서 고백을 하시고, 네네. 그런데 거기서 딸이 그냥 있었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네. 정말로 할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서 네, 정말 찾아준 찾았어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네. 두 분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짜잔, 지난 이야기. 되게 집중해서 들으셨나 봐요. 이야기를 예.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지난 이야기 여기부터 뚜루루룩 됐고요. 네. 이제부터 다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계속. 그래서 66세 때부터 92세 될 때까지 네.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그 한 30여 년 동안 두 번의 만남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한 네. 번은 호텔에서 잠깐 스치듯이 만나고 또 네. 한 번은 미국에서 공원에서 잠깐 걸었던 기억밖에 없었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다행히 그 할아버지의 사모님이 일본 분이셔서요. 일본 분이셔서. 그 편지와 통화 내용을 또 이해할 수는 안 들켰군요. 없었지만 다행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그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네.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눈치를 채셔서 연락이 또 자주 끊겼다고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 연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가 92세 때이셨는데요. 네. 초여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가 답장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답장이. 네, 몇 달 동안 안 오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네.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90세가 넘으신. 93세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편지가 잘못 갔을 수도 네, 있으니까 다시 제가 써서 보내드리겠다.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잘 못 보셨나. 네. 그랬더니 이제 93세 할아버지가 뭐가 바쁘냐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 연세에는. 예, 싶은 거죠. 혹시나. 그래서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또 제가 또 갈 때마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죽었는지 살았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또 우시는 거예요. 네. 그때 할머니는 큰 지병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귀도 조금 잘 들리지 않으시고 네. 틀리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고 해도 그때 93세이신데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는 게 또 이렇게 쉬운 일은 그럼요. 아니었겠죠. 하루하루가 또 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랑 좀 다른가 봐. 아, 그 말에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그 소녀 감성을 가지고 아직도 줄다리기를 네, 네, 네. 하고 있구나라는 이 마음에 네. 그래서 답장을 일부러 안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또 92세 때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편지를 보내는 건 2번 보내는 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카드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편지는 답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카드는 안부처럼 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겨울에 카드를 사들고 병원에 갔죠. 박준희 씨도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카드를 2장을 샀어요. 네. 좀 눈에 띄게 하려고 좀 큰 네. 거를 샀고, 네. 그래서 이제 2개를 할머니가 고르셔야 되니까 2개를 사들고, 이게 제가, 달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적어주셨던 1번 주소를 그 간호사 언니에게 제가 맡겨놨었어요. 왜냐 그 주소를 좀 정확하게 찾으려고 그 간호사 그 언니의 딸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딸한테 그 주소를 보여주면 그 장소나 뭐 이런 걸 나중에라도 제가 영화적인 다큐 쪽으로 네, 좀 관심이 네, 있어서 진짜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제가 따로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간호사 언니한테 맡겼는데 그걸 간호사 언니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저에게 그 주소를 적어준과 동시에 잊어버리셨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92년 동안 그걸 외우고 있다가, 그러니까 92년은 아니죠. 네. 그 네. 오랜 그렇죠, 시간 이거를 그렇죠. 외우고 있다가 저한테 적어준과 동시에 긴장이 풀려나 이걸 봐요. 어떡해.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막 네. 적으셨거든요. 네. 일본 글과 네. 섞여 있는 그 주소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간호사 언니하고 저는 어떡하지 막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도 되게 아직 할머니는 모르고 계시고. 네, 잊어버린 모르고 저는 사실을. 지금 카드 2장을 들고 달려가고 있는 네. 중에 통화를 한 거죠. 네. 어떡하지? 네. 잊어버렸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른 종에 좀 옮겨 적어 놨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저는 12월 초에 신나게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들고 네. 갔던 거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어떻게 할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미 나이가 70이 다 됐기 때문에 이미 할머니가 이런 일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싫어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딸들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또 할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전화로 다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분들도 딸분들도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뭔가 주소나 이런 걸 해주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로 운명 같은 사랑을 제가 갈라놓은 것 같은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병실로 올라가는데 정말 많이 떨렸어요. 네. 이걸 어떡하지? 제가 네. 이 스토리에 제가 이렇게 방해를 놓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내 잘못으로 어떻게 하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주소를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병실로. 그랬더니 갑자기 간병인 전에 막 달려오더니 네. 연락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요. 네. 오.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예. 그래서 나는 순간 아직 말하지 않았잖아요. 잃어버린 거를 예.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정말요? 연락이 왔어요? 정말 극적이네요. 어떻게? 딱 그날이요. 제가 예, 카드를 예, 들고 예. 갔나 어떻게 하필이면 예, 연락이 예. 오냐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가족에게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그 정확하게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지만 가족이면 뭐 느낌이 손자가 좀, 될 수도 예, 있고 뭐 예. 누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드셔서 몸이 안 좋아지시고 또 치매도 오시고 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도 읽지 못하고 사람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더 이상 편지를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의 기분을 제가 이렇게 살폈어요. 어쨌든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서 안심을 하시긴 했지만 이제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채 또 침대에서 누워서 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두 분이 되었다라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 2년이 지나서 94세가 되셨는데요. 할머니는 갈수록 귀도 더 안 좋아지시고 눈도 좀 침침해지셔서 좀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혹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또 연락을 그렇게 해주신 건지 또 뭐 진짜 요양원에 계신 건지 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창가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이 슬픈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저희의 마음을 한번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하는데요. 준비해 오신 노래도 있지만 이 노래부터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자료실의 장나래 캐스터 뭔가 저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는 건 정말 있던 것 기분 좋은데요. 같아요. 예, 저는 이 노래밖에 모릅니다. 네, 어제도 나갔지만 전람회 기억의 습작 혹시 준비되실까요? 왠지 정말 어제부터 네. 건축학개론 2 시즌 2의 어떤 그 느낌이 느낌이요? 탁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김동률 씨의 노래 한번 듣고 나서 얘기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